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1999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2000선을 내준 모습인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외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552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자, 실적 장세를 앞두고 좀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으로 연구님께서는요, 중국의 6월 수출입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경제지표 발표에 앞서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내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은 알코아로 실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실적으로는 삼성전자 모멘텀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실적 측면에서는 3분기에 대한 분기 어닝 모멘텀은 유효해서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진 않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하반 경직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코아를 비롯한 S&P500의 2분기 실적 발표 역시 2분기 기업이 증가율 추정치가 현재 5%에서 6% YOY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1분기 2%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이 되겠고요. 3분기가 10%가량 증가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기업 실적 모멘텀은 미국도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OMC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우려 부분에서 제기가 되고 있지만 지난 6월 FOMC 의사록의 결정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 관련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담겨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의 6월 수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니 경제 부양시 효과 또 글로벌 경제 개선 영향으로 예상치 수준이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저도 예상치 수준 정도는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통의 일정으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하반기 경제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이 커서 박근혜 정부의 일기 경제팀의 내수 살리기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글로벌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우리 증시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팔고 현물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서 시장이 10포인트 가량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 2분기 약한 어닝과 그리고 언강생 부담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공지표가 너무 잘 나와서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반 경직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증시는 과열에 따른 숨고르기와 내일 삼성전자의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하락에 따른 지수 10포인트 하락 영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중국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후반에 6월 수출 증가율이 양호하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화학업종, 그다음에 내수 살리기 업종의 건설과 은행 이쪽의 순환매 관점에서는 좀 더 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에 수혜가 되고 있는 내수에서 음식료 유분에서 또 일부 내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원재료 하락 수혜를 보고 있는 공통분모가 형성된 좀 종목으로 압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전 하락한 1,008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간 외환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10전이 하락한 1,08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저점으로 반등폭을 넓히면서 1,010원 5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에는 반락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0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로 휴장했고요. 이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을 제시할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내외 시장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1,010원대까지 반등한 것은 호주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이 일정 부분 작용했고요. 이후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반등하면서 달러분의 추가 반등 역시 제약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화나 유로화 등 다른 주요 통화들 역시 달러와 대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N1의 경우는 100엔당 98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현재 달러원에게는 상승과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때문에 환율의 방향성이 당분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는 일단 원화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주 미국의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 여전히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까지 더디다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위험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달러 원보다는 N1과 같은 크로스 환율의 하락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먼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험통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험통화 약세 재료가 공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달러원의 반등을 이끌었던 호주 달러의 약세나 또 간간히 원화 약세를 유도해왔던 파운드와의 강세가 달러 원에게는 반등 또는 하방 경제성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는 호주 중앙은행이 호주 달러가 역사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을 반영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원화와 호주 달러가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파운드와 강세 시에는 원화가 펀딩 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큰 그림으로는 하락세를 좀 더 지속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돋보기 시간에는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드디어 열렸는데요. 내일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됐는데, 일단 2분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의 그 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23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년 대비로는 이제 1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 분기 대비는 15%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안에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실적 예상치가 9조 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다가 결국 8조 원이 무너지는 상태까지 해서 실적의 예상치의 전망치들이 계속 발표가 임박하는 시점 대비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하향 이탈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23조 8천억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임박한 기업별로 정비를 해본다
따라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 시즌이 지금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주시를 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예상치,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업종과 미달하는 업종을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은 유틸리티, 보험, 증권, 철강, 종합상사, 하드웨어. 근데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보안이 안 좋았던 업종들, 그러니까 뭐 보험, 증권, 그러니까 뭐 보험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지만 증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많았고요. 철강 역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사실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뭐 일부 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일부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체적인 지금 예상치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주가를 강하게 견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예상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결국 3분기, 4분기 확장세로 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미달 쪽이 이제 그 업종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운송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이쪽에 좀 포함될 것 같은데요. 운송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지수 밴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이들이 만약에 흔들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환율 환경 때문에 뭐 나빠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일정 부분 그 부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디어 쪽, 디스플레이 쪽, 조선, 반도체. 근데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조선 쪽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들을 급격하게 좀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진행되겠죠. 이제 그 7월 초부터 해가지고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출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일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방향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충격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시장 수급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좀 외국인들은 많이 사주고 있고 기관들이 매도세가 좀 큰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선진 증시는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는 왜 안 올라가냐라는 얘기를 할 때 예전부터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그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과 이제 신흥국이 언젠가부터 이제 갈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올라오면 국내 증시도 올라온다라는 어떤 이코르 등식이 성립되면서 상관계수,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그 최소한 0 이상에서 1에 근접하는 숫자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역상관계수,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선진 증시가 올라왔는데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외국인들의 시각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외국인들도 사실은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의 증시에 대해서 좀 선진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분명히 나타났던 게 14년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는 선진 증시에서의 자금이 빠져나와서 신흥국하고 아시아 펀드 쪽으로 분명히 이동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인도나 인도네시아, 대만 등과 같은 쪽에 나라로 유입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그 선진 증시의 중간에 껴서 이쪽도 저쪽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소외 현상들이 좀 오랫동안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관들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0을 넘었으면은 기관들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1,900 초반대에 진입하면은 기관들은 다시 매수를 하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2,000을 넘었으면 지속적인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 이 일선에는 누가 있냐면 투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신은 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매도의 주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투신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이냐면 연기금하고 보험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보험 쪽은 그렇게 이제 강한 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자금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기금 쪽에서 좀 주식을 좀 많이 살 수 있는 여력들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기금들의 매수 규모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2조 원대 이상의 매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올해 1분기, 2분기를 집계를 해보니까 연기금의 매수 규모는 1분기에 1조 8천억 정도, 2분기에 1조 6천억 정도로 절대적인 규모들이 점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반기에 연기금의 매수 규모 확대는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연기금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주식 비중 자체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방향에서 연기금의 자금 규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단위로 봤을 때는 매수 규모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매수 강도를 조금 더 강화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매수 규모까지 좀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대한 연기금의 매수 규모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히 그 긍정적인 어떤 숫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연기금이 하반기에 자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곧 매수 규모를 확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 동향에서는 그 연기금의 매수 규모는 하반기를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흐름은 이제 우리 시장 흐름이 어떨지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기관 매도세의 2차선이 좀 붕괴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2차선 지지는 확실히 된 걸까요? 자, 이제 요번 주에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는 일단 2천을 좀 지지를 해야 됩니다. 2천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장은 조금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못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동이 주 초반에 횡보 내지는 약간의 흘러내리는 상황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을 들어서면서부터 반등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일단 예정되어 있는 올해 이제 그 국내 증시의 어떤 그 예정된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 내일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 전망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일 날 금통위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별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요번에 금통위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번에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제 환율 여건이 너무나 그 국내 이제 수주기업에 대해서 불리한 환경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환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환율이 잡힐 거냐라는 얘기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실기를 했어요. 실기를 한 게 뭐냐면 때를 놓쳤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환율 여건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미국은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특히나 하반기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본다면 달러 강세의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좀 빼들어준다면 달러 강세 상황에서 그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잡힌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펀더멘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마도 금통위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카드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주 후반에 반등의 그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이번 주 전반기에는 관망 분위기가 이어진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근데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보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방향은 반전의 신호를 보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즘 살펴보면요. 소개해 주셨던 LED 업종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업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은 장의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2단계 상승을 위한 어떤 종목군이 형성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어느 쪽에서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탐색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도주를 잡기 위한 탐색매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모바일 게임주하고 LED 쪽은 코스닥을 지금 대표하는 종목군에서 최근에 이제 LED 쪽은 누멘스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는 컴투스 이런 것이 이제 그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게임주 안에서 순환매, LED 안에서 순환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건설주의 약진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해외 부분에 대한 어닝 쇼크가 이제 실적 개선 쪽으로 가시화되면서 건설주에 대한 약진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아마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면 새로운 종목군이 형성되면서 지수의 방향 내지 어떤 장의 전체적인 방향보다는 종목의 방향을 통한 전체적인 장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분석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이 시간에는 하루의 특징주를 가져와서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왜 나왔는지와 함께 그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항상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자,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기분 좋냐? 장도 안 좋은데 왜 기분이 좋냐? 7, 8월달 랠리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게 제한테는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7월달, 8월달 저는요 7, 8, 9월달에 2200포인트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바로 유럽계 자금에 우리 시장이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2012년 이후에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또 2013년 8월에서 10월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유동성 강화가 있었고, 그 속에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지수 10%대 상승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유럽계 창구를 통해서 최근 매매의 동향이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종목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종목들 장 초반에 보합해서 쭉 미끌려져 내려오는데 BNP 등의 유럽계 자본들이 흔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네요.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올라갈 종목은 뻔하죠. 그래서 유럽계 자금들이 들어올 때 2, 3개월 동안 수익 많이 내셔야 돼요. 아마도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올해를 통틀어 가지고 유일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최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7, 8, 9, 3개월이 아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타임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다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주가가 지금 조정 중인데 이거 6월 20일 날 다음을 다뤘어요. 그러면 한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다시 다루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왜 오늘 조정이 들어오고 있느냐? 가장 간단한 그리고 정답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답이고요. 그런데 몇 가지 재밌는 수급 동향들이 있는데요. 좀 체크해 볼게요. 우선 카카오톡과의 합병 소식이 나온 이후에 기관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즉 카카오톡 합병 이후에 소식 이후에 강세를 만들었던 주 매수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죠. 그런데 최근 11만 5천 원 이상에서는요, 기관들 중에서 증권사와 연기금은요, 매도로 확 전환이 되었다.
즉 카카오통 합병에 대한 발표한 7만원대부터 10만원, 10만원에서 11만원을 향하는 이 구간 동안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지만 11만 5천원을 넘어서니까 증권사와 연기금이 매도 전환했다는 것은 이 정도 가격이면 현 분기에 적정한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 보면은요, 카카오톡의 이 주요 주주 중에서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가 있습니다. 네, 게임 관련한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대표적인 중국의 대기업이죠. 이 회사가 원래 카카오톡의 우선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선주가 전환 우선주예요. 전환 우선주라는 게 뭐냐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우선주라는 거죠. 이 우선주를 전부 다 보통주로 바꿨습니다. 보통주로 바꿨다. 자, 우선주는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거든요.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보통주로 바꾸게 되면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지분이요, 한 17.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럼 10월 이후에 올해 연말께 가서는 언제든지 이 물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런 우려가 사실은 좀 제기가 되면서 고공권에서 치고 더 나가지 못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카카오톡에 선물 보내기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해보신 분 아시는가요? 뭐 빵도 배달하고, 그죠? 저는 많이 써봤는데요. 여기에 이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던 회사가 SK 플래닛이라든지 KTS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이들하고의 계약 종료를 하고 독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SK 플래닛이라든지 이들 기업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품권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를 보내서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카카오톡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한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두 가지 이슈가 역시 이번 상승 이후에 나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딱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과 가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그러면 이 카카오톡을 제외하고 다음의 실적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일단 합병의 시너지가요, 언제부터 날 것이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날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 쪽에서의 다음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네이버한테 모든 것을 다 던져주고 나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메신저 쪽에서는 카카오톡한테 다 줬고, 일반 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한테 다 줬는데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웹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의 점유율이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는 모바일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큽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럼 2분기 현재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냐면 매출이 1385억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77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51억 원 정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제가 6월 20일에 다음을 다루었을 때 순이익은요, 155억이 전망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좀 더 2분기 실적이 집계가 좀 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요, 151억 정도 된다. 조금 어떻게 돼요? 컨센서스가 하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요, 이 실적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의 성장이니까 분명히 성장의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했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왜 증권사와 연기금은 11만 5천 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했을까에 대한 해답은요, 바로 이 밸류밴드에 있습니다. 보시죠. 저 밸류밴드가요, 제가 지난 6월 20일자가 저 B포인트입니다. B포인트에서 제가 이 특징주 Y 시간을 다루면서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해 드렸느냐. 10만원 초반이라면 매수 가격 분명하다. 왜? 적정 가치니까. 그렇지만 11만 5천 원을 넘어가는 저 C포인트죠. C포인트 11만 5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6월 20일 날 말씀해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요,
실적과 시장 가치에다가 합병 시너지가 3분기에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고려했을 때의 적정 주가는요,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10만원 정도가 되고요. 반면 11만 5천원 정도는요, 지금 분기에는 분명히 고평가라는 거죠. 지금 분기, 2분기 실적 가지고는 분명히 고평가다. 하지만 나중에 3분기에 대한 이러한 기대치를 부응하는 실적을 보였을 때는 그때는 11만 5천원이라는 가격은 고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타이밍에는 단기적인 급등에서 11만 5천원 저 밸류 밴드를 채 상단을 터치를 해서 돌파라는 가격은 분명히 단기적인 고평가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을 것이다. 누가? 저뿐만이 아니라 증권사와 연기금이 동일하게 인식하는 금액대였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단기적인 수익을 일단 확보를 하고 재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익 실현하기에는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적으로 매수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정 가격까지 기다리세요. 그 적정 가격은요, 10만원대 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 5천원 이하 정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신규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고 단기 이익 실현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3분기, 4분기 이 다음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의 트렌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드릴게요. 자, 오늘 다음 주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일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자체 지금 천천히 좀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마이너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2포인트, 코스피는 2002포인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에서 이 상승 분위기에 대한 부분, 얼마나 조금 고민이 될지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입니다. 제가 계속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고민을 해보고 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이지바이오가 오늘 장에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길래 제가 목표가를 7,400원까지 올려놨는데요. 한 번에 올라가네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수급 100점주들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GS건설 갖고 나왔고요. 포스코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가지고 나왔고요. 아프리카TV, 사마페인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사실 뭐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 항상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은요, 매수 의견으로 드리는 그런 종목군들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은, 매력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GS건설입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건설 쪽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GS건설도 제가 꾸준하게 이 시간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3% 이상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체크해 보자면요. 현재 외인들이 10만 주 이상, 기관들이 8만 1000주 이상 정도, 8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다 말씀드려보고, 충분하게 상황을 봤을 때는 이 GS건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게, 최근에 수급 기관들이 꾸준한 가운데서 외인들까지 다시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실 때, 하나 걱정인 것은 전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잠시만요, 좀 더 크게 볼게요. 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상단의 라인에 맞춰본다면 이런 그림 자체, 라인 자체가 현재 잡히긴 해요. 그렇죠? 이 라인이 잡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라인 잡히나요? 어디가 고점이죠? 여기죠. 4만원입니다. 4만원 정도까지는 단계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매도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포스코 볼게요. 자, 포스코도 오늘 시장에서 한 0.5%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의 주가 추이 자체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뒤로 넘겨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여드려 보자면, 바닥 포인트 자체 3월 바닥이고요. 그쵸? 이번에 6월 바닥입니다. 자, 여기서 라인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이제 바닥 확인이 되고, 그 다음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평행하게 그어보자면, 요렇게 라인이 좀 잡히죠. 그쵸? 좀 너무 높였나요? 좀 낮춰보기 보수적으로. 여기까지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포인트, 고점 포인트들, 그리고 여기 포인트가 다음 포인트가 된다면, 32만원 정도 라인은 천천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 판단되는 게, 오늘장 수급에서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금액으로 살펴볼까요? 자, 금액으로 포스코 살펴보자면 많은 물량이에요. 27억, 기관들이 18억 이상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린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네, KB금융입니다. KB금융, 은행주 중에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이죠.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기업은행을 많이 말씀드리다가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또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KB금융도 가끔 이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차트 보시면요,
자, 일봉인데요. 빠질 만큼 빠졌다. 전 저점 포인트 자체 현재 한 33,000원, 34,000원 구간대 자체가 바닥 인식이 되면서 상승을 주는 그런 포인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 자체 살펴볼 때 좀 더 밀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어떤 특정 포인트가 발생했을 경우 주가가 반등을 줄 수도 있는.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 매력도 굉장히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특히 외인들이 1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급 살펴보자면 최근의 수급에서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기관들은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외인은 간간히 사주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외인이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해주면서 개인 물량을 빼먹고 있다는 거.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참고하시고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프리카 TV예요. 나우콤이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큰 재미는 못 보는 듯 싶었지만은 어찌됐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좀 같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큰 폭의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꾸준한 좀 수급을 앞세우고서 기관들의 수급을 앞세우고서 외인도 마찬가지고요. 매수가 좀 잡혔던 그런 포인트가 잡히면서 주가가 상승을 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정말 많은 물량, 아프리카 TV 대비해서 많은 물량의 조금 매수세가 잡힙니다. 수량으로 살펴보자면 외인들이 57,000점에서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이 27,000점 투신권의 매수가 좀 잡힙니다. 바닥에서 치고 가는 분위기. 하지만 이거 전고점 포인트 인식됐던 구간 현재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28,000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 조금은 비중이 크시다면은 지금이라도 줄여보시자라고 의견 드리고 소량만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 현재 8% 이상 급등 중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강연회 때 거론을 말씀을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요. 강연회도 제가 이번 주에 강연을 하죠.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바닥에서 좋게 치워하는 분위기 자체. 자, 실적이 정말 좋다. 여러 번 거론을 해드렸어요. 이 자리에서도 실적이 정말 좋다 말씀드립니다.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오늘장 수급에서도 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수급에서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관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고 외인들도 조금씩이나마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 수급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6922님께서 한진중공업을요, 8,150원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진중공업이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주에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썩 인기 있는 종목은 잘 버티는 싶었지만은 6월, 5월 달에 갑자기 급락해지면서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보입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이제 판단이 안 서는데요. 이때 8,100원이 갔던 적이 있네요. 이때, 권리락이 있었구나. 이때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언제쯤인가?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쯤 갈까에 대한 부분. 조선주 전반에 걸쳐 상승 쪽의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흐름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제 갈까요? BDI 지수 자체도 좀 재미가 없는 모습. 오늘 조선주도 다 밀려요. 삼성중공업도 2% 이상 밀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5%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 이상 좀 급락이 나옵니다. 자,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 분위기가 조선주 전반에 있단 말이죠. 그 해소가 언제? 3분기부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가 버리면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금방 나옵니다. 네. 7월 달에 이번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니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대신에 제가 조선주 기다리라고 싸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관심주로 제시하지 않았죠. 최근 들어서 몇 달 동안 제시는 안 했습니다.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 잘 보시고 조금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256님 SFA OLED 관련주 4,500원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거죠. iWatch가 OLED로 이제 만든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iWatch 출시일은 애플 iWatch입니다. 갤럭시 기어 같은 출시일은 9월쯤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은 그 모멘텀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대 자체 무슨 박스권의 큰 흐름인데, 박스권 여기가 상단이고요. 중단, 가운데 살펴보면 현재 가운데 정도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좀 더 치고 올라간다면, 상단까지 간다면은 이 포인트가 보이긴 합니다. 네. 대신에 저는 전 고점 포인트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44,000원까지만 보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급에 대한 부분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이 잘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조금 더 가져가시는데, 목표가 자체를 7에서 8% 정도만 생각을 좀 하시고 대응해보자 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ICD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4008님 ICD 11,800원. 사실 ICD를 많이 밀렸어요.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좀 손해가 심하실 것 같은데, 요 포인트 좀 매수하셨고요. 요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IT 관련주들을 추천을 안 하는 게 맞았습니다. 사실 원래 4월부터는. 근데 역행을 하는 흐름에서 손절을 또 안 하시고 가져가셨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살펴보자면 전혀 주체가 없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도 또 2분기 때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봤을 때 당분간의 상승 분위기를 잡기에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크게 주봉으로 좀 살펴봐 드리더라도, 네, 완전 이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포인트죠. 그래서 요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팔기도 참 애매하신 시점이에요, 사실. 반등을 준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그림에서 생각해 본다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고점 포인트 라인이고, 그쵸? 이 바닥 포인트 라인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쯤 반등을 줄 수 있는 요런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올라가 주더라도 9,000원이 한계 포인트가 좀 잡혀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비중이 지금 몇 %셨죠? 비중이 30%신데 조금 줄이고 나서 다른 종목군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내일 당장은 아니지만 이 방송에서 종목을 하나하나씩 관심주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로 해서 이제 비중에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 한번 수익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지바이오 6,600원 어떻게 딱 방송대로 하셨어요. 종가로. 이거 7,400원 또 넘어갑니다, 지금. 자, 이거 대박이죠, 그쵸? 제가 추천했는데 참 대박이에요. 현재가가 7,400원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계속 사주네요, 외인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으로 현재 수익률이 12%가 넘어갈 거예요, 아마. 4.8%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AS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른 분들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바로 해 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83,000원 9192님 보겠습니다. 83,000원이에요. 100%. 자, 9192둘님. 네. 우리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 100% 나쁘진 않은데, 83,000원이면 이전에 사셨어요.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차트 추세가 바뀐 겁니다. 큰 그림에서 그렇게 꺾이던 흐름이 이제서야 바뀌었어요. 그쵸? 바닥이 높아졌잖아요. 자, 여기서요. 좀 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잡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요 포인트 있잖아요. 그쵸?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 바닥, 두 번째 바닥이 제일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거다. 얼마 전에 매수를 했다가 제가 정리를 다 시켜버렸습니다. 왜요? 삼성전자 실적 좀 보고 가려고. 그대로 빠져버려요. 자, 고점 포인트잖아요. 83,000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전에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제가 한번 수익 보고 나왔던 타이밍이에요. 방송상에서도 이때 사가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팔고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긴 한데 팔고 나왔어요. 어쨌든 수익 보고 나와서 매도했을 때 가격이에요. 매도 그 위에서 팔긴 하는데 약간 사시기가 약간 늦긴 했어요. 근데 아마 이때 사셨겠죠, 이전에? 자, 그러면 이거 삼성전자 시세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다시 가격이 상승 쪽으로 갈 거예요. 네.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갈 거예요. 얼마까지 가냐? 얼마까지 갈까요? 이 라인 상단은 얼마로 보이시나요, 여기? 95,000원이요. 갈 겁니다. 대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3, 4개월 걸려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10% 수익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엔지니어링 잘 보세요. 대신에 하나 팁을 드려보자면, 자, 삼성물산이 엔지니어링을 가져와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흡수해버려야 돼요. 엔지니어링 주가를 강하게 올릴까요? 아니죠. 왜 그걸 올려요? 싸게 사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요. 삼성물산이 엔지니어링을 먹어야 되는데 또 강하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적당히 얼마? 전고점 포인트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얼마죠? 85,000-6,000원 정도 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아셨죠? 그 포인트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 있죠? 이지바이오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가인가 봐요. 네. 현재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12%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요. 네, 7,400원으로 해서 뭐 이 정도 됐습니다. 현재. 이거 하나 있죠? 포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건 다 팔고 뭐 이건 안 팔았어요. 네. 왜요? 원화강세 수혜주에다가 실적 좋기 때문에, 수급 좋기 때문에 정리 안 했습니다. 이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6,600원 종가가 6,600원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고요. 방금 이제 상담 주신 분도 그때 제대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잘 하셨고요. 자, 얼마까지 갈까요? 일단 목표가가 같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7,500원까지만 제가 올릴게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PD님 죄송합니다. 자, 7,500원까지만 수정을 해서 올려주세요. 7,500원까지만 살펴보고요. 제가 문제 있을 경우에는 내일이라도 정리할 거니까요. 지금 보유 계신 분들은 가져가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토요일은요, 먼저 어디로 가냐면 포항으로 갑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래 자막 나가죠? 포항 베니케어 호텔 1층에서 하고요. 참가비 없습니다. 주차 가능하시고요. 일요일날은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도 오후 2시에 하고요. 중앙일보 부산지점 10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이건 주차비가 유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전철을 이용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산진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후 2시. 일요일입니다. 부산이.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 나가니까 서울경제TV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이지바이오 내일도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다시 2000선을 회복하며 2005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553포인트로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